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문가 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2022년 6월 18일 지방시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주 쉽게 나와서 만점자가 너무 속출했죠. 그래서 여러분 평이하게 시험이 출제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당일날은 방문각에서 제일 먼저 해설 총평과 자세한 해설지를 올려드렸고요. 하루 지난 오늘은 자 이제 자세한 여러분 영상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접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얘기한다면 정치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난이도. 요거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2022년 시험 제도가 개편돼서 치러진 국가직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작년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는 더 쉬웠습니다. 작년도 물론 여러분 지방직 시험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이번 국가직이나 지방시험이나 한국사는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현대사 비중이 많이 나왔다는 것, 즉 3문제나 나왔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우리 시대 여러분 선사시대 및 국가영성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사에서 16문제 나왔는데 고대사에서 4문제. 근데 다 여러분 나왔던 주제, 다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짜집겠어요. 그 다음에 중세사에도 늘 여러분 광종, 그 다음에 고려, 이 고려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우왕, 그리고 강조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료는 강조와 관계된 거 이거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즉 근세사에 2문제 나왔는데 세종대왕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죠. 중학교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산다면 최소한 세종대왕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곡 이희 선생이 오랜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 영조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균형법 당연히 영조인 거 아시고요. 조금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틀릴 수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된다면 꼭 맞히셔야 될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관련 문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조선 후기에 맞춰서 숫자 2개로 맞춰드렸습니다. 어쨌든 조선 전기 2문제, 조선 후기, 서울 포함해서 2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회 에서 첫 번째 시대인 근대사의 전개기, 즉 개화기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좀 의의를 갖는다면 역사 선생으로서 의의를 갖는다면 안중근 의사가 정말 오랜만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이 2문제. 늘 나오는 김원 뭔가 신채옥.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이 나왔습니다. 현대사회 이게 특징이었는데요. 4.19 혁명 너무 단답형 문제로 나왔다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4.19 혁명 중학교 모의고사 문제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의 시기를 알고 있는지 그거와 관계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바로 역사서였고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 나왔던 모든 역사서를 그냥 단순하게 다시 짜집게해서 냈던 문제. 이번 시험은 한마디로 기출문제 재구성이었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난도를 낮췄다는 게 여러분 좀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갈까요? 시대별로 다시 보면 전근대사 늘 그랬듯이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나왔고 여기서 현대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눠보니까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 늘 정치사에서 시작하시고요. 마무리할 때도 정치사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난도 있는 문제는 문화사에서 나오는데 좀 전에 봤지만 이번 시험에서 문화사 관련 문제가 율곡이 여러분 늘 5,000원권에서 보는 인물이잖아요. 틀릴 이유가 없었고 역사서도 너무 기본적인 거였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 만점을 방지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해설 하나하나 볼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시험날 나오면서 일단은 답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답을 다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해설 강의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설을 좀 특별하게 합니다. 뭐냐면 이미 또 몇 번의 답을 보고 이미 봤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를 위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즉 예를 들어서 이 김슈 문제 어떤 분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즉 기출문제를 그대로 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어떤 안목도 여러분 좀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김유신이었습니다. 미출증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자, 소종방에 나왔어요. 당나라 장수. 그래서 자, 우리나라 기벌포에 도착했어. 근데 백제 군사와 딱 마주쳤다는 거죠. 자, 소종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동문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자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황산 전투, 즉 황산벌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제주를 하는구나. 이럴 수 있느냐? 자, 결탄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맞짱 뜨고 나중에 백제 쳐야겠다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죠. 결국 여러분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자, 김유신이고 자, 화랑 김유신 하면 늘 누가 생각나야 된다? 김춘추가 생각나야 되고 그 답은 그래서 자,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1번이 누구고 자, 3번이 누구고 4번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해설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가 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문제 볼까요? 2014년 경가문 문제. 자, 저희 기출족보 교재 자, 131번 문제인데요. 자, 똑같은 사료입니다. 자, 소종방. 여러분 다시 제가 키워드만 볼까요? 자, 소종방. 그 다음에 자, 김인문. 자, 그 다음에 뭐 누구의 목을 또 뭐 베려고 했대. 그래서 그가 군사들 앞에서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사료. 그래서 이거 김유신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 뭐였냐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문제 뭐였습니까? 우리 문제는 옳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었는데 자, 이번 시험은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일단 어떻게? 첫 번째 문제의 발문을 바꿨습니다. 예. 자, 발문. 즉,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가장 옳은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일단은 가장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 대가야 정벌. 이건 진흥왕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번, 금강가야 왕족이었다. 그 다음에, 김춘추가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앞장섰다. 비담에 나는 진압판에도 주도 역할을 했다. 자, 김유신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중에, 자, 가장 옳은 것을 해놓고, 여러분 답을 3번 보십시오. 너무 성의 없죠?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여기는 앞장섰다. 결국 뭡니까? 기출 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라는 거. 여러분은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좀 쉽게 나오니까 선생님 제가 요건 국가직, 지방직, 구급 문제만 보면 될까요? 기출 문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다른 여러분 이미 기출 문제 중에 좋은 문제들은 늘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이거,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이에요, 여러분. 자, 키워드 뭐야? 이사부야. 그가 하슬라 군주, 즉 강원도 지역에, 자, 군주, 지방관이었을 때 우상국 복속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봤던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사부, 우상국, 아싸, 지중왕. 그래서, 자, 지중왕. 자, 지중왕 뭐였습니까? 하나정책. 그래서 사로국이라는 신라 고유어의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자, 신라의, 자, 이 왕을, 자, 이제 드디어 국왕이라는, 왕이라는 한자식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 그 다음에 신라, 모든 거 하나 정책.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았고, 자, 이 문제와 함께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였습니다. 기출족보, 자, 116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다 이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기간. 그래서 뭐였습니까? 여기, 자, 이사부 얘기 나왔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우상국 얘기 나왔고, 그래서 우상국 복속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중왕이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파악할 거. 자, 좀 전에 이 문제는 난도 하의 문제였어요. 하나도 꼬지 않고 그냥 지중왕 없죠. 그래서 한화정책, 나라 이름 사로국에서 신라로 했다. 이거였는데 이 문제가 난도 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해서 여러분 낯선 바로 아시촌의 소경 설치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속어법으로
자, 여기 상대등 제도, 이거는 법풍왕이고. 자,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이거는 진흥왕이고. 자, 사방의 우여, 이거는 소지 마리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지식 갖고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했었던 거죠.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는 이런 난도 상해 문제를 사료를 그대로 쓰면서 난도 하로 바꿔버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발해 관련 문제였는데 밑주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료 이미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건데 설령 이걸 모르더라도 두 번째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자, 볼까요? 두 번째 사료 볼까요? 이 나라 땅은 영주의 동쪽 이천리에 있고 남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신라가 있어. 자, 그럼 여기 있을 게 뭐냐? 그 다음에 또한 뭔가, 뭐, 월이 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 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뭔가 여러분, 발해는 흑수 말갈하고 갈등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인지 알 수 있는, 자, 키워드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문제가 왜 난도가 하냐면, 밑에는 여기서 그냥 여러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발해. 뭡니까? 지방, 5경 15분 60이죠. 발해, 자, 선왕 때 얘기인데 어느 왕의 업적도 아니죠. 그냥 발해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번은 자, 백제고. 자, 2번 구수당 십정은 당연히 통신라고. 설마 여러분 답을 2번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제가회의는 고구려고. 그래서 자,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첫 번째 여기 이 첫 번째 사료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사료야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과연 이 사료는 또 어디서 여러분 기출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능 문제였어요. 자, 또한 저희 교재 기출족법 자 242번에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해부의 뭐, 무슨 어디에 된장, 어디에 사슴, 어디에 돼지, 어디에 말. 스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보는 거죠. 특히 키워드가 뭐예요? 솔빈부. 발해는 전국 15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솔빈부는 말로 유명한 지역이다. 요 하나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발해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벼농사가 농업의 중심. 발해는 만주 지역이니까 벼농사는 일부였고요. 밭농사가 더 여러분 자 많았었던 거죠. 농경을 얘기한다면 자 벼농사보다는 자 밭농사 중심 그리고 또한 목축 중심이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이 문제는 난도 하의 문제고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조금 난도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발해의 경제를 꼼꼼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올 때 쉽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같은 선질에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하시면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여러분 세종대왕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틀리시면 이거는 자 정말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자, 농사직설이 여러분 세종대왕이야. 자, 그래서 세종대왕과 관계돼서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공법, 즉 전분 6등 연분 구도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쉽게 접근했고요. 뭐 2번 한양천도는 태조 이성계고 자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이고 그 다음 조광조 등려한 것은 16세기 중종인 것은 다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거는 사실 이 사료 너무너무 중요한 사료고요. 이 공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료가 낯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는 문제였고요. 또한 2015년 경찰 2차 문제에서 나왔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무슨, 그대로, 자, 이게, 자, 농사 직설과 관계된 이 사료 나와서, 자, 물어보는 문제. 요건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라도 난도 하의 문제와 난도 상의 문제를 비교해 보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런 문제도 봤습니다. 자,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올해 봤던 여러분 1월달부터 2022년 1월달부터 제가 5월달까지 지방제 문제풀이까지 했던 모의고사에서 자 우리가 적중했던 걸 좀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 2021년에 봤던 문제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봤던 문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아왔고요. 똑같은 사료 나와서 그럼 여기에 뭐 경국대전 관련 얘기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난도 있게 세종의 삼포개항 계약조로 잡아냈으면서 세종의 업적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론을 정확히 보시면서 자 이런 자 예상 문제도 파악하는 훈련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너무했죠. 너무. 자 뭡니까? 자 밀출진 이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 이거 사실 어떤 지식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뭡니까? 경대부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을 막았어. 자, 이미 다 아시는 홍길동이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던 바로 서울. 그리고 밑에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도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분 정말 합격을 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출제자는 정말 성의 없었구나. 자, 한번 볼까요? 자, 2013년 경과목 문제. 자, 기출족보에 있었던 1061번 문제인데 자, 다음은 어수권의 패간잡기에 나오는 글의 일부다. 이것은 누구의 처진가? 여러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얼른 문제 보십시오. 똑같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경대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대부의 자식으로서 다만 외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금고하여 비록 훌륭한 재주와 사용할 만한 기국이 있어도 끝내 머리를 숙이고 시골에서 그대로 죽으니 참으로 가련하다. 이거는 똑같은 사료라도 약간은 한자 용어를 집어넣은 거고요. 자, 여러분의 사료는 이걸 좀 더 쉽게 더 한글에 가깝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얘기에 사실은 똑같은 사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문제 패턴도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향리 지금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향리 2번에 노비 대신에 여기는 수군이었고요. 여기 서울이고 그 다음에 4번 백정. 그래서 요거 하나 바꿔서 냈네요. 너무 심했네요. 자, 어쨌든 준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자 고려 강종 문제였는데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잘 몰라. 어떻게 이런 대신들 이름, 자, 권농, 자, 서사, 권신이 대상 주동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사하자 왕이 이를 내쫓았어. 이것까지 몰라도 돼. 근데 이 두 번째, 자, 쌍기, 그 다음에 과거제 실시,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 다 답하시는 광종이잖아요. 그래서 황종 물어보는 거고 밑에 선지도 하나도 꼬는 게 없었죠. 광종의 중요한 없죠. 과거제도, 노비, 안건법. 자, 그래서 답은 결국 1번이 됐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뭐, 전민 변정도감, 제가 해설지에 뭐, 여러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만 얘기한다면 공민왕. 그 다음에 토지도 전식과, 이거 여러분, 경종, 자, 우리가, 자, 목종, 자, 문종 때 있었고요. 12목은 성종이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난이도는 사실 너무 익숙해서 사실 하루 잡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문제 봤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바로 4월달 따끈따끈한 자 10일에 모의고사 6번 문제였고요. 자, 쌍기만 내기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쌍기와 함께 밑에 고민항까지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이따 볼 우리가 문제에서 또 여러분 적중이 됐는데 좀 이따 이제 우한 관련 문제에서 자, 그 밑에 선지에 공민항과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요구에서 두 문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은 아주 적절했다는 거. 하나도 여러분의 그 문풀 시간에서 뭐 하나 여러분 자,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4.19 혁명. 이것도 너무 쉬워서, 여러분. 어쨌든,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고,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자, 대학 교수들의 4월 25일 선언문이야. 이것만 알아두면 4.19겠네. 난이도 하의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4.19와 관계된 자, 문제였고요. 또 하나, 요런 여러분 민주화 문제는 한 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논의 강조했었고, 저희는 사실 이런 문제로 난도 상해 문제로 봤었습니다. 4.19 자체보다는 4.19 전개 과정 물어보는 문제. 이 중에, 자,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이거 여러분 좀 강조했었는데, 요것만 부각시켜서 이 문제가 4.19인가요? 를 물어보는 거의 여러분 무슨 퀴즈 풀었네요. 그러나 내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자, 이 순서도 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4.19 혁명 결과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양원제까지 잡으시면 퍼펙트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미출전 이 시기를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키워드가 뭡니까? 자, 여기 하남, 하사, 창동의 철조, 석가, 열애상. 과거에 이게 여러분 광주 춘공리 석불이라고 공부했었는데 자, 이 지역이 바뀌어서 여기가 하남, 하사, 창동으로 바뀌었죠. 자, 어쨌든 그거 모른다고 쳐봐.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대형 철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 대형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특히 고려 전기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근데 나 이 지식 몰라. 근데 여기서 알려주고 있잖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고려. 자, 고려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가 너무 또 난이도가 하가 됐다는 거죠. 밑에 선지가. 자, 성골. 여러분 성골은 신라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이 자,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자, 여러분 고려 때 호족들이 결국 자, 나라를 세우잖아. 그래서 결국은 관련된 문제 답은 2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풍량족시. 자, 안동 여러분 무슨 자, 안동 김씨, 풍량조씨 뭐 이런 거 19세기 세도가들 얘기고. 그 다음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이거는 조선 가서 얘기하잖아요. 조선. 자, 16세기 살인파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려 시대와 관계되어서 너무 쉽게 답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문제 봤었죠. 자, 또한 5월 달에 있었던 지방 대비 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7의 5번 문제였는데 저희는 아예 이걸로 봤잖아요. 이게 바로 엄청난 규모가 아이고 잠깐요. 자, 엄청 규모가 큰 이게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불상 3개를 제시했고 이거는 삼국 공통의 금농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고 이거는 통일신라의 불국사 석굴암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 건지 그 밑에 선지 중에 특히 자 나는 지방 세력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지방 세력가들의 재정적 지원. 이 지방 세력가들 이게 호족들이죠. 자 호족들의 여러분 재정 지원 받은 것은 바로 이 고려의 논산 관촉사 석조비륵보사 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잡아서 여러분이 또 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문제 패턴 여러분. 한국사 검정 패턴으로도 가고 있는데 이번 국가직과 지방직, 특히 지방직은 한국사 한국사 검정보다는 과거로 회귀했네. 그래서 과거 여러분 경간부 경찰 문제, 단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수능 문제들, 과거 문제들 좀 제시해서 문제가 더 난이도가 하가 됐지만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규보의 동묘왕편, 안정복의 동사강모, 자, 유득공의 발해고. 너무나 많이 나왔던,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역사서 제시하고 그 내용 물어보는 건데, 자, 옳은 거를 골라야 돼. 자,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지 않았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책은 삼국유사잖아.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묘왕편은 고구려 역사 계승의 시다. 다 당연히 아시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가 아니죠. 기사 본말체는 우리가 연려실 기술이라 쓰고 읽기를 기사 본말체라 읽어라. 바로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만 기억하면 된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자 편년체 사서에 약간의 강목체 성격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너무나 중요한 남북이라는 시대 용어를 처음 썼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여러분 그냥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소중한 시간을 보냈었는지. 자, 지방 대비 5월달, 제가 5월달 모의고사를 갖고 여러분 주로 찾아왔는데, 자, 저희는 조금 난도를 높였죠. 그래서, 즉, 고구려 역사 계승의식과 관계되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여러분 밑에 지금 유득공의 발해고, 이규보의 동묘왕편 다 제시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이 유득공의 발해고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묘왕편 더더구나 고구려 계승의식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은 온리 조선사만 다뤘고 기사 본말체라는 거 하나하나 다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 문제 여러분 있을 수 없죠. 뭐 이거 틀릴 수 없죠. 틀릴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탕평책이래. 그러면 탕평책 숙종, 영조, 정조로 좁혀가. 근데 균여법이야. 또한 청계천 넓히는 사업도 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영조고 밑에 선지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장영영은 자 정조고 나선은 효종이고 홍경나는 순조 때고 자 영조 때 영조의 명으로 쓴 한국학 백과사전 이게 바로 동고문헌비고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떤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지. 자,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는 3월달 모의고사였었죠? 자, 3월달 모의고사, 자, 9회 18번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정조가 아니라 영조와 관련된 영조의 탕평교서와 탕평비를 제시하고 그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 일단 장영영 이거는 자 영조 아니다 정조다. 그 다음에 그의 책 중에 동고문헌비고 있다. 이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다 알려주고 그리고 동고문헌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 벅찼지만 이런 노력이 여러분 가셔서 그러니까 국사를 10분 안에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진짜 여러분 뭐 고민할 거 없어. 키워도 영조네, 동국 문헌비고네, 시험지에서 이미 봤었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여러분 다른 과목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 영어를 만점 받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사 시간을 줄여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국어 독해, 영어 독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전공 과목에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죠. 자, 또 하나 제가 이거 여러분 완전히 기적의 실전 300지금 1월 달 문제풀인데 여기에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사료가 뭔지 아세요? 이 10번 사료는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 국왕이 말하기를 자 여기 8순 동안 내가 한 일은 만약 나 자식에 묻는다면 즉 영상의 바야로 자 시문을 짓고 자기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내가 한 것보다 균역이다. 향평이다.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러분 요 문제에서는 좀 짧게 풀어놓은 거죠. 우리는 이런 훈련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 다 했었는데 여기에 효종 얘기도 나오고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근현대사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말아라. 너무 쉽게 나올 거니까. 너무 쉬워서 뭐 이거는 적중 페이지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 너무 쉬워서.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건 중학교 모의고사지. 자 을미사변 1895년. 그 다음에 러일전쟁 1904년에 발발했어. 요 사이에 들어가 사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독립은 정확한 연도 모르지만 몰라도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1896년에서 1898년에 있었다는 거 알면 이 독립협회 중요한 활동이 독립문이잖아요. 그러면 독립문 물론 자 1897년에 건립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1897년인지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자 난이도 하하하 문제였습니다. 지워야죠. 그 다음에 자 통감부는 을사늑약을 계기로 1905년에 자 동량척식회사 1908년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물론 제가 해설지에는 정확한 연도를 넣어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연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거 흥선대원군. 이미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에 집권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근현대사는 일단 주요 사건은 알고 있어야 된다. 뭐를? 기본 연도를. 그거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미절치 왕의 제2기간. 있었던 일. 이 왕이 누구냐? 자, 여러분 쭉 보세요. 뭐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어. 자,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 자,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공민왕이 아니네.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이 추대로 왕이 올랐어. 누굴까요? 공민왕 다음의 왕? 우왕이잖아. 그래서 우왕이 없죠. 자, 이종무가 왜구에 소그린 대마도 이건 세종이죠. 그 다음 삼별초가 이때 나오면 안 되지. 삼별초는 13세기 얘기잖아. 자, 원종 때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공격, 철령 이북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공민왕의 업적이고. 그리고 요동 정벌을 위해서 출병한 이성계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위화대군. 우왕 때 위화대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봤는지 볼까요? 자, 이게 지방지 대비 5월달 지방지 모의고사 6회 6번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요 하나는 너무 성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 모의고사 선질 2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뭔가 여러분 자 하나를 집어넣고 자 두 번째 자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인임이 백간을 거느리고 이 왕을 세웠어. 즉 이인임에 의해서 세워준 거 우왕. 그러면 이미 여기서 우왕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이 문제는 여기가 그러면 충렬왕 그리고 여기가 자 우왕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공민왕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자 탈환 요게 답이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 자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임의 추대로 왕이 됐어 우왕인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 3번은 공민왕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자 또한 이 지방 대비 모의고사 8회 8번 문제였는데요. 자 이거 어느 왕 때냐? 그래서 이 우왕 때 지금 자 이 기구 화통도감 있었고 바로 이 우왕 때 문화적 사업, 즉 지심체우죠. 사실 이게 과거 지방지 난도 상해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은 요 지방직 9급이 이런 수준으로 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난도를 떨겼다는 거 아시죠? 왜?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분 뭔가 전공 과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출제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국어, 영어, 국사 좀 기본에 주력을 하자. 그렇게 된 거죠. 더더군 한국사는 더 쉽게. 자, 13번 보겠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조선물산. 자, 우리가 만든 물품을 만들자. 당연히 여기서 조선물산.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 할 수 있고. 자, 물산 장려운동을 옳은 것은 뭡니까? 자, 물산 장려운동이 우리 물건 쓰자. 그래서 결국, 자, 사회자들이 부르주아들이, 즉 자본가 계급들이 지네 회사 물건 쓰려고 민족 감정팔이 하는 거 아니냐? 사회자들이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산 장려운동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중단된다. 아니에요. 일본 총독부가 엄청나게 여러분 눌러서 너무나 자 이거를 탄압하게 되면서 중단됐지. 자, 조선 총독부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서. 자,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됩니다. 자, 뭐에 여러분 맞섰어요? 관세령이지, 관세령. 관세령, 자, 이거에 맞서서. 자, 지금, 자,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의 피크자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923년에 관세령을 없애버렸잖아요. 철폐. 자, 그리고, 자, 이거 4번 선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이 일본 물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죠? 너무 훌륭한 일본인들이네? 이건 우리 민족이, 우리 물건 쓰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4번, 1번 있을 수 없고, 조금 헷갈렸다면 2번이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회사령에 맞선 게 아니라 관세령 철폐에 맞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이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됐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 1월 달에 있었던 실전 300제 여기서 이미 자 이거 있죠.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몇월 며칠부터 조선인 물건 또는 가공품을 염색해서 착용할 것이다.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응하자. 이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다. 강조하면서 자 우리는 물산 장려운동 그래서 밑에 3번 사회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이 맞는 지문. 그 다음 밑에 회사령 폐지와 이미 회사령은 1920년 폐지됐고 곧 없어질 관세령 폐지 움직임 관세령 폐지 움직임에 저항해서 추진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령은 이미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사령은 이미 1920년에 폐지됐단 말이에요. 자 일본 회사령 폐지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자 경제활동하기가 너무 수월해진 거죠. 심지어 좀 있다가 관세령까지 없어진데 그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적중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1월달부터 1월달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5월달 지방제비 문제풀이 딱 여기서 지금 여러분 적중한 걸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신헌법과 관계된 문제였고요. 자, 이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개헌도 우리가 나올 때가 됐다,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거야, 여러분. 대통령은 통일치의 국민에 의해서 토론 없이,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고. 자, 유신헌법. 자, 대통령 국회 해산권 갖고 있었고요. 대통령 임기 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즉, 단임제, 이거는 전두환에 의한 8차 개헌이잖아요.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잖아. 유신헌법은 6년이고 장기 집권할 수 있어. 그래서 유신헌법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특히 긴급조치권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 문제가 나왔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파악했어야 될 문제인데 자 이거 여러분 먼저 2020년 경감부. 유난히 이번 지방시험은 경찰, 경감부의 단순한 무형 문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왔었죠. 제4공화국.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잖아. 자, 유신헌법의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 국회 해산권. 그 다음에 6년이고 대통령 계속 재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대법원장. 자, 이런 임명권 갖고 있었다. 긴급조치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닌 것은 2번이었고요. 바로 이 문제 똑같은 문제였잖아요. 14번 문제. 단지 이 제4공화국 대통령제를 그냥 박스에 집어넣어서 다시 볼까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통일치의 국민회의. 이게 바로 유신헌법. 이게 제4공화국 유신정부 내용이었고 이걸 알고 있는지 아닌 것은 2번이고 여기도 똑같이 답은 2번이고 대통령 임기 6년.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지금 자 대통령 계속 재임 기간은 자 바로 뭐자 3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재임은 3기에 한다 아닙니다. 종신이죠. 6년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자 유신헌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게 개헌 얘기예요. 개헌 얘기. 그래서 정확하게 자 개헌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확실하게 그 내용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문제도 봤었죠. 여기 자 기적의 실전 300제 올해 1월달 2월달 문제풀이에서 특히 개헌 얘기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대통령 임기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 없앴다. 즉 뭐 몇 번까지만 할 수 있어, 2번까지 할 수 있어, 3번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거 없고 영구집권 가능했던 게 유신헌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기 7년 이게 바로 8차 개헌이고 여기서 딱 한 번만 단임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선제였고 그리고 자 대통령기 5년 여기도 여러분 딱 단임제 이건 지금 9차 개헌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헌 얘기 이거는 꼭 갖고 가십시오. 이거는 계속 공무원 제도의 한국사에 있는 한 늘 나오는 거. 단지 사료로 하나만 물어볼 거냐 아니면 전체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본 기준을 잡아놓고 사료 파악만 하시면 그냥 국산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또 여기 또 이런, 자, 여기서 너무 많이 강조했네. 그래서 좀 개헌 얘기는 왠지 세서 올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방제비 문제풀이 때는 좀 더 난도 있게 9차 개헌 얘기하면서 자, 밑에 선지에 자, 무슨 9차 개헌에서 자, 국회 상권과 비상조치권, 이게 아닌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거는 자, 우리가 유신헌법 내용이다. 이미 여러 번 다양하게 훈련 좀 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5세부터 6세기 주요 사건을 여러분 나열하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한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었죠. 자, 일단은 5세기 제일 먼저 사건 뭡니까? 자, 고구려의 평양천도고. 좀 있다가 자, 장수왕이 이제 서울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는 서울 빼앗기고 급히 웅진 즉 공주로 천도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라와 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세기 얘기에서 자 뭡니까? 신라 진흥왕이 한강요 확보하게 되자 열받아서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공부할 땐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선왕사 연결고리 도표인데 2세부터 7세기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서 자 장수왕의 남하정책 제일 먼저 평양천도 자, 그러면서 결국, 자, 여기 계로왕이 결국, 자, 이 서울을 빼앗기고 아차산성에서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문주왕으로 하여금, 자, 웅진으로 천도하게 하잖아요. 자, 이미 두 사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였습니까? 성왕하고 진흥왕. 여러분, 같은 동지였지만 좀 이따 다시 그 배신자가 되잖아요. 누가? 진흥왕이. 그래서 여기 성왕이 60대고 진흥왕은 20대였는데 결국 요 관계 특히 여기가 난도 있게 나온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6세기 사건도 여러분 요것도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자 성왕이 사비천도했고 자 둘이 나제동맹에 의거해서 한강을 각각 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근데 좀 있다가 자 이 백제 한강 하류를 신라 진흥왕이 뺏어오면서 결국 원수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동지였지만. 그래서 열받은 자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게 되는 이 관성 전투. 이때 대가야는 이때 백제를 도와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방시험에서 되게 난도 있게 났던 문제가 최근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문제를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쉽게 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런 공부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삼국은 요 큰 사건의 순서가 중요하다.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자 5세기 6세기 큰 시기로 여러분 스토리를 풀어내시면 되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물 여러분 요 사료가 좀 낯설었었죠. 자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가서 진을 친 누구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어.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어. 거란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자 그가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했다. 재차 물으니 같은 답이었고 칼로 살을 도려내어도 대답 같았다. 거란은 마침 그를 처형했다. 그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거란과 관계돼서 묘청이 나오면 안 되죠. 묘청의 날을 진압한 것은 김부시고 별반은 여진이었고 그 다음에 목종을 내리고 현종을 이거는 강조였고 그 다음에 거란과 협상해서 강동육주를 고려 영토를 확보한 건 서희고 여러분이 여기서 설령 고민을 좀 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서희가 거란하고 관계된 거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건 아니 되는 거죠. 서인은 외교 단편으로 영토까지 얻어왔고요. 그리고 거란한테 처형당하지 않죠. 이거는 강조자, 강조는 거란한테 잡힌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분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줬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강조의 정변, 강조가 뭐였습니까? 바로 목종을 내리고 현종을 강금한, 자, 현종을 참 옹립한 왕이었잖아요. 목종을 내리고 현종을 왕위 올려서 쳐서고 강조의 업종 물어보는 답은 3번이었고, 이번 시험에 그나마 난도 있는 문제는 바로 이 3번, 16번 강조 관련 문제였네요. 자, 우리 또 이런 문제 봤었습니다. 자, 이 국가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거란과 관계되어서 어쨌든 자, 어느 왕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 즉 거란이 강조하고 싸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자, 강조가 이제 여기서 잡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 거란이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하진에 보내서 항복하라고 설득했다. 이때 강조가 잡혔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에 요 점점점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떤 요 얘기였고, 또한 여기는 이 사건으로 즉위와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거. 목종의 엄마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바람이 났어. 자, 그래서 서북령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 일으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고 누구를? 현종을 올렸어. 그래서 지금 요런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결국 이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거란에 잡혔던 강조 얘기. 그리고 여러분 결국 강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강조의 쿠데타가 뭔지, 강조의 정변은 목종을 내리고 현종을 올렸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은 요거 나와서 이 현종 업종 물어보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율곡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자, 올해 초하루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여러분 아예 읽을 것도 없어. 성악지벼야. 성악지벼는 율곡 2의 책이고, 성악십도는 태계 이왕의 책이고. 그래서 이인지 알고, 자, 이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안향약은 이왕이고, 자, 동호문답이 바로 율곡 2이고,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고, 왕제한테 죽임당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정도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문제, 자,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자, 성악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성악지부라는 말만 안 썼지, 지금 여기 내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임금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의 내용이었고, 자, 여기는 저희는 이렇게 사를 통해서 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왕과 이의를 다시 한번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봤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봤었죠. 기족의 식전 300제에는 아예 성악십도와 성악지부를 제시하고, 이들이 각각 무슨, 자, 태계 이왕과 그 다음에 율곡 이의 향약. 그래서 자,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은 이의 거다. 예안향약은 태계 이왕 거고. 이미 여러분 이런 훈련을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왕과 이의 자, 기본 개념을 파악하자. 이걸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또 나왔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적중이라고 할 수는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 문제를 결국 규칙을 갖고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보낸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안중근 문제인데요. 자, 안중근과 관계돼서 진짜 공무원 시험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밑줄친 나에 대한 얘기.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다.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 세계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만국공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최익현이야 안중근이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익현으로 가신 분은 기어 1번에서 순국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최익현은 연해지에서 의병을 하지 않아요? 전라도 순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선지가 졸졸돌돌이니까 그렇게도 여러분 틀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안중근 의사죠. 의병 안중근. 한인애국단 아니고 동양평화로운 집필했고 연해지에서 의병 활동했던. 그래서 자, 우리는 특히 자, 이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여러분 순국하잖아요. 신초하고 안중근은 다 만주 하얼빈에서 여러분 결국 자, 만주 여순감옥, 하얼빈이 아니라 만주 여순감옥에서 또는 류순감옥에서 순국합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결국은 자,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 근데 사실 역사 스승으로 문제풀이에서 안중근 의사가 10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역사 선생으로서 여러분, 자, 어떤 기준, 자기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제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 선생인데 안 죽은 의사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냐? 언젠간 10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겠냐? 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드디어 올해 나왔네요. 어쨌든 이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입니다. 동양평화론.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얘기하면서 안중근 의사, 그래서 여기 특히 지금 여러분 제가 삼흥학교 이런 거 모르더라도 국제보상운동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의병활동, 그래서 연해주에서 의병활동했고, 그래서 의병 안중근, 그리고 그가 자 만주 하업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죽였던 얘기. 그러면서 여러분 안중근과 관계되어서 제가 선우빈 유튜브 채널에서 최소한 거기서라도 자세하게 얘기하자. 왜?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시간을 자 허투루 자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했지만 그래도 역사가 양심으로 이걸 다뤄드렸는데, 자 올해 이 문제가 여러분 자 2022년 기적의 봉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에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쉽게 접근했으면 바랍니다. 다 맞히셨길 바라고요. 더더구나 또 6회 4번에 또 나왔네요. 안중근의 최후 진술. 그래서 이때는 안중근보다는 이 을사늑약과 관계된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 그 문제를 좀 달리 바꿨었죠.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관련되어서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약으로 제가 문제를 좀 바꿔서 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자, 현대사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재헌국회 제정됐어.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잖아. 뭐 전이냐 뭐 후냐.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인데, 자 뭐였습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이건 제정된 후가 아니라 자 그 전이고, 답을 해서 2번이고요. 나머지가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있었고, 특히 친일경찰, 고위경찰관부, 노독수리 여러분 체포되면서 경찰들이 난리치면서 좀 있다가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독술이 잡혔을 때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잡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 좀 이따 반민특위는 흐지부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봤던 늘 나오는 자, 한국사 연결고리에 4.8년 정부 수립되는 과정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4.8년 50총선거 여기서 국회의원 뽑고 헌법을 제정하고 자 대통령을 그들이 간선으로 뽑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부가 그래서 수립됐겠죠. 그리고 바로 9월에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제가 늘 한결같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자 중요한 사료가 있었는데, 올해 이게 2번 국가직 지방직 다 적중했네요. 요게 특히 재헌국회에서 했던 재헌국회 이 주요 활동을 꼭 기억하라. 4.8년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했고, 그 다음에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 제정했고, 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에 만들어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분 PPT 하나하나에 여러분 저의 모든 걸 쏟아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가독성 있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전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멍을 때리더라도 항상 여러분 PPT와 함께 멍을 때리기 바라시고요.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재헌국회 올해 여러분 이것도 기출 국가직 문제였고 지방직도 또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김원봉과 신치호 관련 문제였고,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조선혁명 선언문인 거 알잖아요. 조선혁명 선언문은 의열당 선언문이고, 김원봉의 부탁으로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졌지만 1923년에 신치호 스님이 제정했잖아요.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자 누구의 부탁을 받고 누가 지은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김원봉과 신치호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김원봉 조선의용대 만든 거 맞지만 이거는 박은식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게 박은식하고 신치호는 늘 짝으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치호는 난가 사상이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아닙니다. 김원봉이 세우지 않았어요. 자 신흥무관학교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이 신민회 멤버들이 나중에 1919년에 신민회는 해산됐지만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형평사는 그러면 신치호도 아니고 이 누구도 아니죠. 자 1923년 자 바로 백정 이학찬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너무 중요하죠? 여운형, 안재홍이. 그 다음에 여기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체성을 비판한 것은 자 이건 뭐예요? 사회경제사. 바로 백남은이잖아요. 자 여기 민족주의 사학이고. 그래서 어쨌든 자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훈련받았고 자 여기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여러분 이 신초생 자 특히 자 독사실론 썼어. 이 독사실론이 결국 나중에 민족주의 사학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독사실론을 풀어서 얘기했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자 1월달부터 자 단원별 문제풀이 3월에 자 동령 시리즈 자 동령 문제풀이 시리즈 1 자 시즌 1 그 다음에 다시 5월에 자 동령 시즌 2 자 3번의 문제풀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허튼 시간이 없었다는 거 바로 이거죠. 자 1월달에 있었던 단원별 문제풀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 어느 단체 그래서 이 단체가 바로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항상 조선혁명 선언문이 워낙 기는데 앞부분을 잘라서 낼 거냐 뒷부분을 잘라서 낼 거냐 이게 출제자의 지금 고민이다. 근데 이건 너무 뻔하다. 이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보단 좀 다른 쪽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하나하나 여기 잠깐 요 사례 보면 여기 자 여기 첫째는 자 강도 1번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 같은 논제가 있으니 첫째는 누구다? 외교론 비판하고 있죠. 지금 여기 요 다음 문장이 바로 우리 시험에 자 20번 문장이었습니다. 외교 준비 이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수단을 취하노라.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수지로 외교를 였고 자 둘째는 준비다. 그래서 외교론 준비론 비판하는 요 사료 그대로 적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 황포군관학교 그러면 좀 전에 의열단 김원봉 황포군관학교에 가서 중국 국민당이 만들었던 여기서 군사훈련 받았고 그 다음에 자 신촌생 매번 물어볼 때 여러분 박은식과 신초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 독립운동 지어사는 바로 누굽니까? 박은식 혼사상 얘기했던 그리고 신치호는 독사실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자 거의 여러분 거의 같은 패턴인 거죠. 이런 것이 진정 적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지방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었을 걸 바라고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늘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합격하는 분보다. 그래서 자 5과목 여러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만 만점 받고 합격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한국사는 좀 더 여러분 긴 강의보다는 두꺼운 교재보다는 짧게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시고 반복이 중요하고요. 한국사의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다른 과목의 영어에 전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야 여러분이 수험생의 시간은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자 최종 면접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을 예비 시험을 본 분들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선우빈 얘기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처음부터 문제로 들어가면 된다. 지금은 이론의 힘을 갖고 가시고요. 이론과 기출 파악을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충분히 자 내년에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한국사는 여러분의 학교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